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게 생긴 문제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나누고 나눴는데 이게 뭐 구청이 있든 시청이 있든 나라든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조금 해결 혹은 문제들 좀 완화할 수 있을까도 대표님의 보관은 네, 일단 전세 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그런 뭐 개인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안 된다라는 네네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것을 좀 교육하고 전달하고 네네 인지하고 네. 해서 그 다른 피해자분들께 먼저 네.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 음, 전세 사기를 당한 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뭐 어려운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삶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네 이거에 대한 시간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이 지자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계속 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또 기초단체 뭐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은 아마 다 다른 것 네네네 같습니다. 다 네네네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구에 대해서 또는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대구 남구에서 일어났던 전세 사기 그리고 우리 대구 북구에서 그리고 수성구에서 그리고 달서구에서 일어났던 전세 사기를 제가 좀 주도를 해서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내밀어 보고도 네네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구청의 선제적인 행동이 없다라는 네. 거에 대한 가장 아쉬움을 나쁜 느꼈어요. 말씀. 네. 그게 왜 그러냐?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유형이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다가구라고 네. 하잖아요. 다가구는 19 세대까지 만들 수 네. 있어요. 한 등기의 건물 안에 19 세대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19 세대가 다 계약 기간이 다르기 네. 때문에 퇴거하는 날짜가 다르잖아요. 이 19 세대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갔는데 돈을 안 줘서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뭐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네. 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조는 단 하나거든요. 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져서 배당 요구하라라는 배당 요구 신청서가 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되면은 이제 너무나도 늦어요. 네네. 다른 걸 대응할 시간이 네. 없어요. 보통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떴을 때는 이미 임대인은 두 손 두 발 든 지가 한 5-6 개월이 지난 네네. 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 손 두 발 든다라는 게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네네. 문제고 이 회생 파산 넘어갔을 때는 우리는 또 개인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아니면은 형사적으로의 네. 어떠한 판결이 없으면 저희 채권은 휴지 조각이 그죠. 돼 후순위 버립니다. 완전 후순위 밀 수밖에 네. 없죠. 아예 휴지 조각 이러한 문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이제 네.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임대차 지원팀이 네. 있으면은 이 "어떠한 사건이 터질 것 같다."라는 게 예견이 되거나 뭐 "소식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 좀 미리 가 가지고 다른 피해자분들 피해자가 될 분들 아니면 피해자가 예정인 분들에게 네네. "이런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 네. 좀 준비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게 네네. 맞다." 이런 마음의 준비라도 네네. 좀 시켰으면 그거는 해 볼 만은 네. 하겠는데 두 가지가 이제 걸릴 수 있는 개인정보법이라서 음. 쉽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 임차인과 개인 간의 법적 거래 상황 개인정보를 구청에서도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법률적으로 이 지원이 있다. 입법 활동으로 지원을 해 네. 준다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진 후에는 구청에다가 바로 보고하는 그렇네요. 시스템 해 주면 되거든요. 네네네. 내가 임차권 등기를 해 네네. 보니까 그러면 되겠더라고. 그럼 뭐 어려울 거 없거든. 음. 법원에다가 이 사람 과태료지 신청하듯이 요 이 몇 호 몇 집주인은 지금 임차권 등기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에.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알람만 떠주면 되거든요. 네네. 개인정보 다 보이고 집 네. 건물만 딱 알려주면 돼요. 그럼 그 건물에다가 구청은 그 앞에 거기다가 그 통장님 통해 가지고 그것만 보내주면 되잖아. 여기에 임차권 등기가 떴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등기 사항이 변동이 되면 알림 서비스를 해 네네네. 주는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그 등기 시스템 자체가 API가 공개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법무부령으로 해 놓으면 음. 돼요. 법무부령 정도에서 임차권 등기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지자체에 즉시 상황을 통달한다. 요렇게 한 문구 넣어 주면 끝나거든요. 이거는 뭐 국회 통과도 필요 없어. 법무부 내용으로 하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를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네네. 꼼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 단체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생겼을 때 이 피해 사실이 있는 그 주소들을 저희가 다 땁니다. 네. 다 따가지고 등기부를 확인하고 현재 그 상황이 맞는지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거는 몇 네. 건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는 제가 직접 그 저희 세입자 안전 네트워크 꼼꼼에서 알립니다라는 그 팜플렛 같은 것을 저희는 하나하나 붙여 놓습니다. 네. 일부러 호실 하나하나마다 붙여 가지고 제가 뭐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나 아니면 뭐 QR 코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날 저녁이라도 퇴근하고 오시면서 들어오면은 딱 보고 찍고 들어오시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발품을 들어서라도 이 피해자들에게 좀 선제적으로 네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아, 정 차원에서 처음 이제 전세든 처음 이제 자기의 보금자리를 가지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죠.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추적하는 시스템, 그분들을 이렇게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어도 훨씬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가지고 주 많다. 단위보다는 시 단위에서 팀적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 네. 있는데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아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팀이 있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시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네네. 한시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렇죠.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텍스포스 같은 않게 경우는 예방과 네. 사후 처리까지도 해주는 그렇죠. 팀이 네. TF팀 같은 게 그리고 있어야죠. 연락망 같은 네. 거 그- 바로 예를 들면 대표님 같은 분한테 연락망이 바로 연결된다. 이런 그렇죠.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제 내용을 연결해서 해보자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은 잘 돼 있어. 대구가 이게 안 돼 있는 거지. 대구에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서 막 가슴 아픈 게 이게 이 관내였으면 진짜 이상한 게 맨날 뭐 지방 소멸 얘기, 인구 위기 얘기를 직결 문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자기 삶의 기반에 대한 건데 이거를 처리하는 게 당연히 인구 소멸 대응이고 지방 소멸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 자꾸 따로 놀아요. 뭐 되게 싹 무슨 인구 소멸 뭐 지방 얘기하면 깜박한 거 얘기하잖아요. 뭔가 뭐 청년들이 맞아요. 이미 와 계시는 네. 살겠다고 말씀 나눈 것처럼 살겠다고 남구에 온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삶이 이렇게 돼 버리는데 네. 누가 또 오래 가겠어요. 경찰 대응 지역마다 지자체 대응이 지역마다 달라 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도 없거든. 근데 경북도의 지원센터가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는 잘 안 생기거든. 네네네. 거의 대부분 시급 돼야지 네. 생기는. 그럴 것 같으면 경북도에서 구미시나 포항시 정도에 그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군원 같이 네네. 해주면 되는데 그것 이제 너무 작은 사건으로 보여져. 그 입장에서. 네. 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제일 맞아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행정적 일을 할 때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지. 네네. 나는 일팀적인 말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 경북이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느낌. 네. 요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출마하는 구청장 후보님들에게 다 보낼 거거든요. 민주당 보면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체장 후보들의 의지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우리 갑자기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음. 좀 하자면 2024년 5월 1일에 우리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네.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발악이 뭐였냐?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좀 살려주세요라는 게시판에 글을 적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비공개 처리가 되고 답변이 안 달렸고 비공개 처리가 되면서 답변 달렸습니다. 답변 달렸는데 형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때는 뭐 지원센터도 없다 보니 이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국토부로 연락을 하셔라. 국토부로 피해자 인정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를 받고 이제 그 글 자체는 비공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피해자분께서는 엄청난 큰 상심을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날 저희 동성로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사기 피해자. 그
그때 이제 그 피해자분께서 발언을 그때도 그 마이크에 대고 "홍준표 시장님 저희 좀 살려 달라니깐요."라고 외쳤던 그런 아픈 기억이. 뭐 행정에서는 맨날 뭐 인구가 어떠니 뭐 자살 캠페인이었던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분 하나 못 챙기면서 이건 너무나 마음 국가적으로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한 2천억 네. 쌓여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는 게 사회재난이지 않습니까? 음. 사회재난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됐으면 지자체에서 먼저 네네. 피해자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피해자 한 100명 정도 네. 피해액이 한 1억씩 해서 한 100억 네네네. 정도 수준이었 그러면 50% 전체적으로 지급해 그죠, 주고 그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간단하게 사회적 구조같이 음.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라도 음. 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 큰 일일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률이 결국 50% 주는 걸로 돼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50%도 지자체에서 50% 전체적으로 주고 네. 국가에다가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도 네네네. 했었으면 됐거든요. 네. 나는 그게 안 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 일을 못 해요. 네,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일을 못 해요. 네. 계속 구청 찾아다녀야 당연하죠. 네, 되고 맞아요. 경찰서 가야 되고 네네네. 휴가를 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모아둔 돈이 다른 돈이 있으시고 당연히 없을 예, 거고. 없을 거고. 그래서 더욱더 변호사를 찾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대행이라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또 큰 도움이 되시겠네. 저는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두 분께 전 바라는 제도 하나가 딱 네네네. 있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면은 법률 비용이 좀 지원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250만 원 한도선인데 그거를 두 사건으로 나누어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두 사건이라는 거는 나중에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형사 고소를 할 때 피해자들이 엄청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 형사 고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조사를 가야 되는데 경찰이 있는 곳 앞에서 내가 조사를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좀 가는 거를 좀 권장을 네. 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 비용의 일부 한 뭐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네네. 진행하고 있는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비지만 100만 원 한도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게 꼼꼼 네트워크에서 네네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무사나 변호사 중에서 자원봉사처럼 오신 분 사건 자체 케이스 자체를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케이스를 잘 알고 네. 계신 분들이 도움 주는 게 낫지 않냐. 네. 그래서 네트워크 꼼꼼 같은 네네네. 곳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네네네. 않냐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를 활용하든 음. 다른 곳을 활용하든지 간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네네네.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저는 대구시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각 구마다 지원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남구가 최초로 이제 그렇죠. 지원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하노니까 대구시에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다 음.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시조례에서 지금은 긴급 생계비와 이사비 지원한다잖아요. 네네. 여기다 밑에다가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고 그렇죠. 한 네. 문구 들어가면 끝나는 네네.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해봐야 뭐 100만 원씩 해봐야 800명이라 했잖아요. 800명 다 100만 원씩 받지 않을 거잖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봐야 8억이면 해결될 때 800명 다 받아도 법률 서비스를 다 지원받아도 8억이잖아. 우리 그 김부겸 후보 대구시장 후보님하고도 이제 면담 간담회 갖기로 약속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요 얘기 또 잘라서 시의원 후보님들 꼭 보내드려야 네, 되려면 맞습니다. 그 네.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네네. 큰가.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거의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4년 동안 시의원, 구의원, 뭐 시장들, 뭐 국회의원들, 뭐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막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딱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네네. 차이는 확실하게 나는 저희 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나 제가 많이 알리기도 네네네. 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심지어 저는 연락도 엄청나게 해 봤고 문자도 엄청나게 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일단 뭐 민주당 이야기를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저는 민주당 구의원님들은 정말 존경을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함께 슬퍼해 주는 의원을 처음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상 뭐 남구의 그 남구라는 건 똑같지만 사실 지역구가 아니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또 이재현 의원이 거기도 관심도 했었고, 근데 감사하다는 얘기는 또 당에서 어떻게든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드렸고, 이제 이정현 의원이 대구 민주시당의 어떤 담당 위원장 역할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좀 연결이 되고 진행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다. 뭐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대구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 다른 당이지만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21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22대까지 연락을 다 돌려봤는데 제가 딱 만난 사람 한 명 있어요. 권영진 아이고 의원입니다. 시작하셨다. 아이고 그래도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할 때 공동 발의까지 해줬어요. 네. 그래도 행정가 출신이 다르긴 하네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그죠, 겁니다. 그죠. 일하는 사람. 네네네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저는 피해자들께도 지금 제가 어제도 저녁에 막 제가 또 하소연도 막 하고 했었는데 좀 일하는 사람 좀 뽑자. 네네네. 우리가 당해봤지 않느냐. 일 안 하는 사람 뽑아놔가지고 저희 남구에서 그렇게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은 읽고 씹었죠. 읽고 씹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갔는데 두 번째 다시 전화했습니다. 차단됐어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과연 그들은 누굴 위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누굴 위해 시의원을 하고 누굴 위해 의원하고 있는 저는 이거는 의문이 아니라 저는 확신할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 시키면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그 우리 후보님들도 많으실 거고 이거를 어디에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넘어서서 스스로 진짜 성찰해야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뭐 당을 떠나가지고 진짜 우리가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일한다는 말씀이 진짜 너무 큰 말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됐는가 요거를 진짜 새겨봐야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원과 구의원의 역할도 다르고 국회의원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구의원의 역할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의원은 민원 잘 받는 게 일이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민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원이라고 들어온 것은 자기 재산 방어, 즉 아파트 민원, 뭐 혹은 자기 집 앞에 있는 CCTV 민원 이런 것들은 구의원한테 얘기 안 해도 사실 행정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의원을 통해서 자기 집 앞을 조금 더 잘하게 압력을 넣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들은 별로 중요하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당에서나 뭐 정치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서 표가 되게 만들자고 하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사기라고.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도블럭 깨지는 거 연말마다 깨져서 이거 다 갈아엎는다 예산 쓰려고 맞아요. 한다 예.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벌써 10년도 더 전부터 없어졌어요. 대신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도로가 깨진 건 고쳐야 될 거잖아요. 매년. 그거를 1년 예산치를 단가 계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놔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사업들을 차차차 진행하는데 의원 중에 한 명이 이거 먼저 해도 하면 먼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집행됐고 누가 집행을 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지 정도는 의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되면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말 한마디로 과장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해주거든요. 그냥. 그게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줘요. 그리고는 다음에 가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 과장님 내 도와줬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이런 의원이 되면 되냐 이건 거죠 저는.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면서 저는 진짜 이거만큼 큰 민원이 있을까? 사실 이게 민원이죠. 이게 진짜 민원이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행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수 있는 그 묘한 사이에서 맞아요.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주고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짜 민원인 거죠. 이미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해달라 하거나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압박하는 게 민원일까요? 저는 그건 민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똑같은 말씀인데 제 언어로 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바램들을 들어주는 거를 민원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말 그쵸. 그대로 민의 청원, 국민들이 청원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의원들이 존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 누구 개인적인 청 들어줘서 이제 대표를 얻겠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행 반에 다리를 놔서 파이프를 뚫어주는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좀 이해를 이 계기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는 계기가 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딱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 우리가 좀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식 없었을 때는 개똥같이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민이 예를 들면 관의 언어로 얘기를 혹은 관의 언어를 민이 하기를 그게 아니라 민의 욕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결국 정치인들이 그거를 해석해서 관에서 어떻게 이게 처리 가능한 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는 개똥같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행정가들이 특징이죠. 일을 아는 행정. 근데 해결은 장기적으로 이게 가져가야 될 문제라 네, 쳐도 맞아요. 이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이게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를 논의만 돼도 논제만 돼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배제되는 거죠. 말씀하는 것처럼 동의 안 하면 그러면 문자를 남기시든가 토론하시든가 그냥 시끄러운 소리라고 끊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냐는 거죠. 정치는 그 민의 어떤 욕구가 모여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렇죠. 이건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 저는 강서구 구청장 그때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강서구청장이 이슈였잖아요. 진교훈 구청장님 이슈였는데 어쨌든 그분도 경찰 행정을 하시고 온 네. 분이라서 강서구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엄청 잘 파악하시고 네네, 계시고 맞아요. 그 해결책 방안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못하는 걸 딱 구분해서 하셔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LH였나 뭐 상담사 그 LH가 경매 떴을 때 경매를 지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 담당자가 4명밖에 없는데 전국에 지금 몇천 건이 나오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네네.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파악이 너무 잘 되게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구청장 한 명이면 그 지역에 물론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네.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맞습니다. 거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근데 대구는 당장 뭐 우리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재구청장님은 진짜 잘하시고 왜냐하면 피해자 만난 구청장이 유일한 저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맞습니다. 경쟁 상대. 그렇죠. 네. 대구 안에서는 구청장 네. 중에서 8개 구군 뭐 9개 구군이긴 하지만 피해 있는 구로는 8개니까 8개 구군 중에서 피해자를 만난 구청장은 한 명뿐이에요. 이거 진짜 칭찬해 드려야 돼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정현 의원이 시작한 거지만 받아들여주고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는 거를 말씀하신 일하는 정치인인 거죠. 진짜 이건 그렇죠. 인정해야 그런 됩니다.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그런 한 발짝이라도 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하고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당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뭐 알겠죠.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시지만 저는 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진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0가구에 뭐 전체 하면 1,600명이 넘잖아요. 네. 한 가구당 한 명이 아닐 네, 거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단체 행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확 그건 달라져요. 사실 꼭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이 아직까지 정치인 그 세력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고 거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선언 지지선언? 같은 거.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지금 TF 조직화가 들어갔습니다. 이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거기에 제가 대표로 있는 거고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지 선언을 한다는 거는 김부겸 시장 후보를 만나서 시장 후보가 또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또 보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맞습니다. 거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700명 그리고 피해자 인정을 아직 못 받은 부결 상태인 분들이 한 800명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그 과정 드리면서 이게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 전세 사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방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대구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네네네. 저는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의 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네. 세입자들의 모든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자 그래서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전세 사기를 언제 당할지 네.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에는 전세 사기라는 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네네. 모든 분들을 저는 함께 이 선거에 나가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전세 사기 주제로 얘기하면서 사실 지방 정치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방 어쩔 수 없이 모든 건 다 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이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가? 소위 다들 서울에 자기 집 살면서 대구에서 맞아. 정치한다고 하는 대구에서 표만 받고 서울 맞아요.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한 지역민들의 모습은 무시하고 있던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거든요. 뭐 전세 사기 피해자 혹은 소상공인 혹은 지역 예술인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같이 바라봐주고 이해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지역은 그런 정치인이 과연 있는가 이런 아쉬움이 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대담아서 나오니까 선생님 자주 해서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도겸이랑 할 때도 오시면 좋겠다. 역시. 네. 옛날에도 안 맞는 게 있었거든요. 뭔가 이게 전부 다 둘 다 많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대표님 왜서 그런지 밸런스가 참 잘 맞다. 그죠? 한 명 더 있으니까 좋네요. 아, 둘이 있으니까 그래요? 대표님 역시 발이 있어야 돼. 대표님은 아. 달변가라서 네. 우리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주는 사람이지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해나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말도 잘 되고 그런 아유. 거예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약간의 두 분의 좀 결기를 좀 저는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제 핸드폰으로 그 어떤 청년분들이 연락이 한 두세 통 정도 왔었어요. 그분들이 여쭤보는 게 그 뉴스를 많이 봤는데 남구 대명동 쪽에 전세 사기가 많은데 제가 네. 대명동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네네. 아니면 대명동에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연락이 많이 네네네. 왔었어요. 두세 통 정도 왔는데 저는 그때 죄송스럽지만 대명동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면. 그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잘 되셔가지고 이제 정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하시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동네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무서워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여기 가도 되나? 가면 안 되나? 라는 고민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진짜 네. 꼭 하십니다. 보시는 분들도 저랑 이제 도겸이랑 계속 나오는 그 얘기들이 뭐 지루하신 분도 있고 일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오늘 내용은 정말 특히나 정치하실 분이라면 긴 시간 아닐 테니까 꼭 한번 다 듣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대표님과 만남 속에서 다 드러난 게 아닌가. 그 정도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보내드리기 아쉬울 정도로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은과 우리 대표님과 함께했던 대담아소 특별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텐션 좋아요. 차이. 저는 여기